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총선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총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대로 훌륭한 언어의 품격의 소유자죠.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한동훈을 겨냥해서 우리를 짓밟던 문재인은 사냥개다 라고 확실한 또 화끈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 본인의 수준 자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불임정당의 오랜 이제 산 증인이죠. 산 역사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참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는 것인데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 차기 대권 후보로 이제 가장 강력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을 하면서, 그것도 참 아픈 부분을 저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 라인을 탁 하고 건드리는 거죠. 지금 누가? 홍준표 씨가.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본인은 이렇게 감정선을 건드려서 보수 우파들의 집토끼들의 표를 가져오려고 해도 보수 우파 집토끼들의 표가 당신한테 가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좀 아픈 현실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이따가 한번 더 보고요. 자, 총선. 여러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왜 참패한 것 같아요? 참패. 이거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계속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피니언 리더도 그렇고 지금 뭐 스피커들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다 이상한 소리를 막 이상한 원인을 막 내놓고 있어. 그래서 제가 보다가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방송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갈지 안 끌고 나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정확하게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이거를 패배를 분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민생경제죠. 경제예요, 여러분. 예? 서민경제란 말이야. 예? 서민경제. 과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그 지금의 대통령으로 만든 핵심 지지층이 어디예요, 여러분? 덩어리 파이, 수가 많은 지지층이 어디예요? 자영업자들이에요. 소상공인들. 네? 난리 났었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영업 제한 조치 받고 또 정말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진짜 악영향을 받으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700만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었어요. 이거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2년 전입니다, 불과. 이거 기억을 못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등을 돌렸다. 왜? 민생경제. 자기들의 삶이 팍팍해졌으니까. 자기들의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다 이거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인데 이런 위기를 조성한 게 이제 대내적인 요소가 있고 대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요소가 있고 내부에서 오는 요소가 있다고. 대내적인 요소는 뭡니까? 좌익정권이죠. 좌익정권이죠. 이 좌익정권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대외적인 건 뭐예요? 제가 미중 패권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정말 글로벌 국제 정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안정적이지 않은 양상을 띠면서 전 세계 이제 벌크 상품들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들 계속 뛰었다가 내려앉았다, 뛰었다 내려앉았다 계속 가격이 요동을 치잖아요. 금 가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근데 이런 이 대내적인 요소, 대외적인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자, 이거를 보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해요.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말은 맞아요. 이게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 왜? 이 대외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더더욱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죠? 대내적인 요소도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 쌓은 수많은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싼 똥들,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왜 이렇게 인플레가 올라와 사람들이 그러죠? 예. 여러분들도 직접 그러시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인플레가 올라오는 거야? 네? 국내적인 요소, 국외적인 요소, 대외적인 요소가 있죠. 국내적인 요소 뭐예요? 부동산 버블이죠? 부동산 버블. 예? 부동산 버블이죠?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엄청난 돈을 뿌려놨었죠, 여러분. 유동성이 엄청나게 범람을 했단 말이야, 국내 통화가. 예? 국내 통화 자체가. 또 뭐예요? 세 번째가 최저임금 상승. 예? 최저임금 상승.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아주 인식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국민들 수준 자체가 그런 거를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국민들이 보는 거는 뭐야? 그래서 이런 오케이 국내적인 요소, 대외적인 요소가 심각한 거 오케이 인지했어.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뭐 했냐 이거지. 뭐 했냐? 제가 이번에 이 공천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도 참 정말 쌍욕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쌍욕을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예? 대통령이 일단 제일 문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제 이 비대위원장이 아주 약간 이 공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국민들은 역시 정치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집권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제 투쟁과 이념 투쟁과 모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지, 민생 경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한 답을 여지까지도 안 하고 있다고. 심지어 총선에서도 안 하고 있었어. 왜? 그건 가장 쉽게 우리가 이런 국민의 어떤 이 분노 어린 어떤 원성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역시 경제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국민의 경제 전문가 몇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과거에 그래도 경제 전문가들 하면 다 국민의힘, 한나라당 애들이란 말이야.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조정훈이나 윤희숙이나 뭐 유승민이나 몇 명 빼고 여러분 국민의힘에 경제 전문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법조인들만 가가지고 저 정당이 영감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영감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봐도 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거를 하냐. 이거는 정말 이거 대통령을 필두로 한 당 자체가 아예 그냥 뇌가 이게 사망한 정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맨날 대외적인 요소가 너무 불확실성이 끼고 있다. 오케이. 근데 너네들 뭐 했냐 이거지. 최소한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문가들을 입법기관에 공천이라도 시켰냐 이거지. 몇 명이나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예? 국민의힘은 앞으로 법조인들 좀 그만 끌고 들어와, 집구석에. 예? 제발 경제 전문가들, 예?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지금은 법조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 전문가, 예? 그리고 글로벌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에 정말 확실한 외교 노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제 정치 전문가들, 예?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지금 이 당이 돼야지. 계속 이 씨알데기 없이 아무것도 쓸데도 없는 법조인들 왜 자꾸 끌고 들어옵니까, 당에? 예? 이거 오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양반들이 여러분 무슨 경제,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글로벌 정치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국가 방향성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까? 지금 우익 진영이 투쟁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이거 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거야?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예? 이거 끌고 들어올수록 국민들이 계속 실망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 경제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 전문가가 없어, 당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오늘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죠. 여러분 총선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국민의힘 이걸 볼 때 참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 총선은 뭡니까? 여러분 정권을 심판하는 거예요. 정권 심판 선거의 원래 성질 자체가 그래. 정권 심판 선거란 말이야. 근데 이 정권 심판 선거 이 총선을 이 정권 심판론이라고도 하죠. 이 프레임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아니 정권 심판론을 불식시키려면 우리가 심판자가 돼야 된다고.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분리를 시켜놔야지.
아니 이거를 분리를 시켜놔야 총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데 모아놓고 어떻게 총선을 합니까? 아니 당연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위시로 한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이 맥히는데 그럼 여기서 한동훈이 분리를 떼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일전에도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신 나간 보수 우파들, 스피커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자는 거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수가 없다. 이 개 병신짓거리를 하는 거죠. 돌대가리 새끼들이. 누가 대통령 버리자고 그랬어요? 예? 그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정치 노선 자체가, 투쟁 전선 자체가 밀렸을 경우에, 그럼 대통령이 플랜이 없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플랜이 없어. 그 플랜이 갖고 자기가 이 시국을, 이 이슈를 메이킹하고 정말 선도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여러분 뭐예요? 결국 의대 정원 카드죠? 가장 쓰레기 같은 카드 갖고 들고 나왔죠? 총선 전에. 예? 제가 방송에서 일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언론에도 나오지 마라. 인터뷰조차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듣죠?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이슈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슈를 받을수록 국민들 머릿속에는 뭐야? 저거 심판해야 돼라는 정권 심판론의 이 엔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어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한동훈을 무조건 분리시켜가지고 한동훈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려고 한 거지, 대통령을 매기기 위해서 한동훈과 이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상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놓은 전략은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예? 여러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늘 근시안적이야. 이 자유파 보수 애들 정치하는 거, 투쟁하는 거 보면 너무 근시안적이야. 내가 저한테 진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본인이 어찌됐건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국민들로부터. 그죠? 예? 본인이 심판을 받았다고. 예? 그럼 본인이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을 내려놔야 될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쥐고 있던 걸 내려놔야 대통령이 사는데 계속 쥐고 있는 거야. 계속 쥐고 있는 거야. 예? 왜?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거 의대 정원 이 카드를 갑자기 총선 전에 여러분 왜 끄집어냈는지 다 이해를 못하죠. 예? 근데 저는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 없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에 대한 열등감 아니에요? 네? 한동훈이는 전폭적으로 국민들의 그래도 지지를 받고, 예? 한동훈이는 이슈 메이킹이나 언론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정치인들하고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인기를 굉장히 받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사고치기 전까지. 이종섭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상무 회칼 발언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이걸 알아. 한동훈이가 지금 내가 대통령 뒤에 칼을 꽂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용산과 대립각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산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저 병신 같은 새끼들이. 제 말이 틀려요? 예? 당연히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가는 거지. 어떻게 따로 가겠어요? 그러나 정치잖아. 예? 이 득표율을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하다 이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수는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보수 때문에 이런 인간들, 네? 이런 인간들 총선에서 뭐 했어요? 총선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물론 총선에서 홍준표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자유우파 진영에 도움이 많이 된 거죠. 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분이 설치기 시작해가지고 또 이상한 막말을 해야 되기 시작했으면 아마 이 득표율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다. 예? 득표율이 떨어졌을 것이다. 한동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나마 108석 가져온 겁니다. 예? 국민의힘 보수 오피니언 리더, 예? 한동훈이니까 108석 갖고 온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정말, 예? 저렇게 진짜 최악의 실정을 정말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잘 하신 부분도 있지만 못 하신 부분, 특히 경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이런 부분들 볼 때 108석 가지고 온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거 가지고 온 것 자체가 기적이야. 지금. 예? 자, 일단
이 방송을 두 개로 논아서 찍겠습니다. 네, 일단 1부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